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송파 더 플래티넘 일반 분양 29가구 모집에 75,382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경쟁률 2,599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점에서 향후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 29가구만 분양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에도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는 여전히 절벽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 장기화와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10건 중 4건은 월세를 낀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되며 서울 주택의 평균 월세는 처음으로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가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지만 고가 아파트 거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쌍용건설이 분양한 국내 첫 리모델링 일반 분양이 수천 대 1의 경쟁률로 대박 청약을 기록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규모 물적 완화로 인한 분양가 책정이 수월했다는 장점과 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 통장 없이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혔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최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모델링 분양시장에서 29가구 분양이 대세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쌍용건설이 분양한 국내 첫 리모델링 일반 분양이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송파 더 플래티넘 일반 분양 29가구 모집에 75,382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경쟁률 2,599대 1을 기록했습니다. 299가구였던 이 단지는 수평 중축을 통해 328가구로 새롭게 지어집니다. 평당 평균 분양가는 5,200만 원으로 역대 최고인 서초구 레미안 원 베일리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29가구 분양이라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 과열 지구 민간 택지에서 30가구 이상을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29가구를 분양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청약 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계약 후 분양권 점유도 가능합니다. 분양가 규제를 받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보다 분양 규모를 줄여서라도 제값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 29가구만 분양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간만에 공급되는 강남 송파권의 신규 아파트라는 점과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끈 것 같습니다. 또 향후에는 리모델링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29가구 미만의 룰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보여집니다. 뉴스토마토 최용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전국 부동산 거래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운데 자금 여력이 없는 서민의 경우 대출이 막히면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세는 강해지면서 서울 지역 안에서도 집값이 비싼 강남의 아파트 거래는 다른 지역보다 감소폭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등 여파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내에서도 집값이 비싼 곳으로 꼽히는 강남 아파트 거래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2,150건입니다. 2020년 거래량이 81,197건인 것을 고려하면 1년 만에 절반가량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노원구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거래량은 같은 기간 8,727건에서 3,853건으로 줄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같은 기간 3,657건에서 2,419건으로 천여 건가량 감소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하락 전환하는 지역이 속출하는 가운데 강남 아파트 단지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면적 195제곱미터는 지난해 12월 70억 원에 실거래되며 직전 거래 금액 53억 5천만 원보다 16억 5천만 원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강남의 경우 소유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꾸준한 수요세를 바탕으로 거래와 가격 모두 선방했다는 분석입니다. 강남권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일단 똘똘한 한 채 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지역은 핵심 지역이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갈아타면 더 상급지, 똘똘한 한 채로 가자는 심리가 여전히 강하고, 최근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거래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06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206건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6.7%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높아 관심을 끌고 있는 강남 3구는 총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도 크게 늘었습니다.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은 45,726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1일 기준 39,639건보다 15.4% 늘어난 수치입니다. 3개월여 만에 매물이 15% 넘게 쌓이면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매매 시장이 쉽게 살아나지는 않을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 가격이 고점에 올랐다는 인식이 넓게 퍼지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도 더욱 짙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금리 장기화와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10건 중 4건은 월세를 낀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되며 서울주택의 평균 월세는 처음으로 10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의 배경을 김흥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 절반 이상 지역에서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평균 월세값이 100만 원을 넘는 자치구는 15곳입니다.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24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초구는 19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중심지 외의 외곽 지역도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성북구가 117만 원, 강북구가 10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가운데 월세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월세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입니다. 전세로 안 놓고 월세로 논다라고 하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종부세의 영향으로 임차인들한테 그 종부세가 전가되는 이런 효과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월세 가격 상승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의 월세화 등에 따라 전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흥렬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지만 고가 아파트 거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9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17년 경기도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같은 지역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465건으로 나타나면서 2017년 대비 2,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량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단지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는 13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01곳으로 2017년 대비 1,446% 늘어났습니다. 중저가 아파트의 실수요층은 대출 규제에 발이 묶였지만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수요층 위주로 거래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중저가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시황입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전주 대비 하락했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대출 규제 여파로 전국 주택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시겠습니다. 1월 3주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랐습니다. 전주 변동률인 0.03%인 것을 고려하면 상승폭이 0.01%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수도권 상승폭도 축소됐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1%로 전주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 상승폭도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1%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1%포인트 축소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과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 전세 가격 하락 등 다양한 하방 압력이 지속되며 6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는 0.03% 올랐습니다.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 거래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거래 활동이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성북구와 노원구, 은평구는 0.02% 하락하며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구가 반포동네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0.03% 올랐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인식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0.02%씩 상승했습니다. 대체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금천구는 0.01% 하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인천도 0.04%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계양구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작전동을 중심으로 0.08% 올랐습니다. 미추홀구는 0.06% 상승했습니다. 용현동과 하익동 구축 아파트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부평구는 학군이 양호한 부계동과 삼산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05% 올랐습니다. 동구는 송현동과 화수동 중저가 단지 및 송림동 신축을 중심으로 0.05%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은 0.03% 올랐습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1%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01% 상승했습니다. 광주는 0.11% 상승하며 전주 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광산구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월계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18% 상승했습니다. 북구는 문흥동과 우남동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0.12% 올랐습니다. 남구는 주월동과 월산동이 상승을 견인하며 0.09% 상승했습니다. 대구는 0.08% 하락했습니다. 공급 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동구는 0.15% 하락했습니다. 미분양 물량 적체 현상이 심화되며 효목동과 신천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달서구는 본동과 신단동을 중심으로 0.11%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0.22% 하락했습니다. 학군 등 양호한 지역에 대한 수요로 하락폭이 소폭 감소했지만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상승률 0.03%보다 0.01%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수도권도 2주차 상승률 0.01%보다 0.01%포인트 하락하며 보합세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은 0.01% 오르며 상승폭이 전주 대비 0.01%포인트 축소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도봉구는 0.05% 상승했습니다. 도봉동과 쌍문동 중저가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송동구는 금호동과 옥수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0.04% 상승했습니다. 은평구는 0.02% 하락했고 서대문구와 중구도 각각 0.01%씩 하락했습니다. 매물 적체 현상 등 영향으로 하락 전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는 보합 전환했습니다. 45개 시구 중 24개 지역이 하락했으며 4개 지역은 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양 동안구가 0.31% 하락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증가하며 하락폭이 확대했습니다. 의정부시는 0.06% 하락했습니다. 낙양동과 용현동 등에서 매물이 적체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수원 장안구는 0.03% 하락했습니다. 매물 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천천동과 조원동, 정자동을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성남 분당구는 상승과 하락 혼조세가 보이며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인천은 0.03% 하락했습니다. 2019년 8월 3주 하락 이후 126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계양구는 직주 근접 수요가 있는 작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0.06% 상승했습니다. 동구는 송림동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몰리며 0.05% 상승했습니다. 지방전세 가격은 0.04% 상승하며 2주차 상승률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중 5대 광역시는 0.02% 올랐습니다. 울산은 0.11% 상승했습니다. 공급 부족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구는 우정동, 태화동 구축단지 위주로 0.12% 올랐습니다. 울주구는 0.11% 상승했습니다. 범서읍과 청량읍 중저가 단지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대구는 0.05% 하락했습니다. 매물 적체 현상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0.15% 하락했습니다. 상인동과 월성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대신동과 남산동 등에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0.10% 하락했습니다. 서구는 평리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03%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등으로 전국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며 하락세가 서울 등 수도권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전까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진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 청약 정보를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청약 접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강북구 미아 3구역을 재개발하는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아파트가 24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합니다. 강북구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로 시공사는 GS건설입니다. 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 15개 동 총 1,045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우이신설선 삼양역과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자랑합니다. 특히 2025년 개통 예정인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연결되는 동북선 경전철은 지하철 4호선과 국철 구간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기존 노선과 환승을 통해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연계교통망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만큼 생활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통하기 가능한 거리에 삼양초와 수유초가 자리해 있으며
영운초와 회계중, 수유중, 신일중, 해화여고, 신일고 등이 단지 반경 1km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약 2,932만 원 수준으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9억 원 후반대로 산정됐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서울 강북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주와 세대원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하고 2주택 이상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입주는 2024년 8월입니다. 네. 자, 설 연휴를 앞두고 첫 번째로 전해드린 단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경기도 청약 접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8번지 1원에 안양 어반폴의 자연의 이편한 세상이 공급됩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지어지는 아파트로 총 2,329가구 규모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안양시 만안구는 주택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일대가 총 1만 4천여 가구에 이르는 신흥주거타운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교통 여건도 좋은 편입니다. 단지 반경 1km에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이 위치해 있어 노선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4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안양역 근처에 안양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어 버스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쉽습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눈에 띕니다. 이마트, 엔터식스, 2001 아울렛, 롯데시네마 등을 비롯해 안양 최대 상권인 안양 1번가 등 편의시설이 가깝습니다. 또 안양세무서와 만안구청 등 행정기관과 안양아트센터와 같은 문화시설도 가깝습니다. 단지는 이 편한 세상에 맞춤형 주거 플랫폼인 C2하우스가 적용됩니다. 내력벽과 최소한으로만 남긴 기반형 구조로 설계돼 고객 취향에 따라 방과 방 사이는 물론이고 거실과 방 사이에 벽체를 허물며 집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 1월입니다. 네. 자, 확실히 수도권에서 분양이 되는 청약 단지인 만큼 또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울과 경기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지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번 주에 지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양 단지들이 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지방 분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릉동에서는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호반서밋 포레센트가 분양합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0층까지 지어지는 아파트로 총 594가구 규모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 약 700가구 규모로 2차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1,3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 삼거리 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일부 가구에서는 공원 조망도 가능합니다. 천안 삼거리 공원은 테마형 도심공원으로 재조성하는 명품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더욱 개선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여건도 좋습니다. 천안 삼거리초와 천안 동중이 가깝고 청수구와 선문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자리해 있습니다. 또 홈플러스, 천안박물관, 흥타령관, 천안 생활체육야구장 등 쇼핑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단지와 인접해 있는 청수지구 생활권 공유도 가능합니다. 청수지구 내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세무서, 동천안우체국 등 행정타운을 비롯해 우리병원, 하나로마트, 도서관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교통환경도 좋습니다. 남부대로와 천안대로를 이용해 천안 및 아산 시내로 이동이 편리하며 경부고속도로 천안-IC와 논산 천안고속도로 남천안-IC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 등지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입주는 2023년 12월입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전라남도 순천시의 분양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에서는 순천 오네트 센트럴이 분양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 6개동 404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합니다. 단지 인근에 KTX 순천역이 위치해 있으며 순천-IC, 동순천-IC 접근이 수월해 시 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단지 인근에 백강로와 이수로, 중화로, 연향로 등 도로 여건도 잘 갖추어져 있어 시내 이동도 쉽습니다. 이수초교가 단지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동산여죽, 연향중, 금당고, 순천고, 시립연향도서관 등도 인접해 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메가박스, 순천한국병원, 순천우리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순천 팔마 종합운동장과 순천만 국가정원도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순천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이며 입주 후 실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입주는 2024년 6월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청약 접수를 앞둔 단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단지들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설 연휴 직전이기 때문에 설 선물, 새해 선물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어디인가요? 네, 당첨자 발표를 앞둔 곳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서는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24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단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 4구역을 재개발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36개 동 4,043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교통 여건이 우수합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반경 1km 내에는 금정초와 장전중, 유랑여중 등이 자리에 있으며 내성구와 중앙여고, 대명여고, 사대부고 등도 통학이 가능합니다. 또 부산 주요 상권인 온천장 상권과 부산대 앞 상권을 이용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 CGV,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금강공원 3층로와 연계된 레미안 둘레길을 비롯해 금정산과 사계절을 담은 레미안만의 차별화된 조경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주차는 100% 지하주차 설계로 단지 내에서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고 금정산 경관 확보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를 비롯해 실내 골프 연습장, 사우나, 수영장 및 게스트하우스, 시니어 클럽, 어린이집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4년 9월입니다. 네. 자, 이렇게 부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당첨의 행운이 우리 시청자님들께 꼭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현진 기자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 기대와 희망이 또 여러분들께 좋은 결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